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28일에 이재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원래 이제 그 29일이 더 기대가 됐었습니다만 29일은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결과다 보니까 이화영이가 유죄면은 이재명이도 100%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9일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렸었는데 여기 이제 3주 정도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뭐 늦춰졌다라 그래서 우리가 뭐 걱정하거나 이럴 거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28일에도 굉장히 좀 이재명을 둘러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인데, 김인섭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죠.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세 사람, 네 사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김인섭과 정바울, 그다음에 정진상, 이재명, 이렇게 네 명 정도만 그냥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업자였고요. 이 개발업자가 백현동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부지가 나왔는데, 그 부지를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게 허가가 잘 안 났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용도를 상향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그냥 뭐 자연, 녹지 뭐 이런 식의 용도로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요까지 되려면은 4단계나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시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용도 변경을 4단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바울 씨가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김인섭이라고 하는 허가를 이 사람만 통하면 다 허가가 된다, 이래서 허가방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접근을 했고, 그리고 그 김인섭이가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진상과 이제 그 정진상과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렇게 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라 그래서 배임 혐의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김인섭 같은 경우는 정바울로부터 그 대가로 무려 7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챙겼다라고 하는 걸로 1심, 2심, 3심 싹 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김인석 같은 경우는 최후 변론에서 뭐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종교인으로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뭐 이딴 소리 헛소리 짓거려댔는데, 제발 좀 이런 범죄자들은 종교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이미 반종교적인 삶인 것이고 반지가 안티크라이스트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뭐하러 자꾸 툭하면 자꾸 예수님을 들먹거립니까? 이 조국도 툭하면 진짜 예수님 막 들먹거리고 이런 게 꼴사나워 죽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왜 기독교인지 모르겠어. 뭐 천주교인가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 어쨌거나 김인석 같은 경우는 정발로부터 77억을 받아 챙겨 먹었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이 재판이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이 1심이 진행 중인데, 이 두 가지 재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냐,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살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김인섭에 대한 이번에 1심, 2심, 3심의 공통된 의견만 들어보더라도 금방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김인섭이 정진상에게, 누구한테? 정진상에게 용도 지역 변경이나 성남 도계공 배제 등을 여러 차례 청탁을 했다. 도계공이 만약에 끼어들게 된다면 이게 공익 환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도계공을 의도적으로 빼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계공이 가져갔어야 되는, 환수했어야 되는 금액만큼 정진상과 이재명한테 배임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1, 2심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인섭이 정진상한테 그런 식으로 청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남시 공무원들이 김인섭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정진상 지시에 따라 성남 도계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가 됐다. 100% 그러니까 이미 김인섭에 대한 1심, 2심, 3심에서 다 누구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김인섭과 정진상이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 대가로 도계공을 빼줬고, 그래서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 정진상 재판은 보나마나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정진상이 무죄가 돼버리면 이거 대법원 판결을 뒤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일에 나왔던 이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다? 100% 이거는 정진상이 유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누구 이름도 등장했습니까? 제메이엠 이름도 등장을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다. 김인섭과 이재명과 정진상 특수관계에 대해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애당초 성남시장이 정진상이었나요? 경기도지사가 정진상이었나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었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아니었습니까? 누가 도대체 결재를 하는 건데요? 이재명이 결재를 하는 것이죠. 정진상이가 백날이고 천날이고 청탁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현실적인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서명을 안 해버리면. 100% 그래서 김인섭에 대해서 대법 확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배임, 정진상의 배임 이거는 무조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그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정진상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언급이 있었냐? 특히나 그 저기 공직선거법 위반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나왔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요게 이제 그 이재명의 가짜 뉴스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백현동 개발을 하게 된 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김인섭이랑 연결돼 있는 백현동 개발인데 이거 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협박 때문이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개소리라고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확인을 해줬죠. 왜? 이거는 지금 백현동 개발 자체가 박근혜 정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이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현동 개발 누가 했다? 이재명이 스스로 한 것이다. 요 지금 판결도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백현동 개발이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판결이 또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 배임 그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무려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엎게 되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뒤집어 엎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뭐라고 인정을 한 겁니까?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이 한 것이다. 이재명이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김인섭 재판에서는 뭐를 인정한 거예요? 백현동 개발이 사기였다. 이거는 배임이 인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김인섭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나왔으니까 두 가지를 짬뽕시키게 된다면 짠 하고 어떤 결과가 나는 거예요? 재명이는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 기가 막힌 얘기인데 정진상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김인섭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왜 이 두 가지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앞에 얘기는 뭡니까? 지가 살려고. 나 청탁 받은 적 없다. 근데 인간이 미친 게 뭐예요 지금? 김인섭은 그럼 누구한테 청탁을 했는데요? 우리 뭐 재준이한테 청탁했습니까? 성재준이한테 청탁했습니까? 이미 김인섭에 대한 1심, 2심 대법원 판결 싹 다 정진상한테 청탁했다라는 걸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이는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 김인섭한테 청탁받은 적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진상 1심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인간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거 반성의 기미가 없네. 야 들어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진상이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제3자한테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 제3자가 지금 누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임 지키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식적으로 정진상이가 시장이었냐고요. 지가 뭐라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재는 걸고 이재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거법 위반 재판부에서도 분명히 뭐를 인정했습니까? 한성진 부장판사가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이 한 것이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정진상은 이거는 그냥 아무 헛소리나 하는 것이고 이재명이는 그러면 또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냐. 나 김인섭이랑 2012년 이후로 연락이 안 됐어.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2012년 이후로 김인섭이랑 연락을 직접 안 했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 재명이가 맨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김성태 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진짜 얼굴만 안 봤다는 소리.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은 연락을 안 하는 거구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명이는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 본 적 없다면 진짜 얼굴만 안 봤다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김인섭이랑 연락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안 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랑 김인섭이랑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됐다라는 것이지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 보고받았다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100%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과 정진상의 배임 혐의가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제 뭐다? 시간 싸움이다. 빠르게 재판이 진행이 되기만 한다면 정진상이 빨리 우리가 다시 구속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정진상이도 입을 열게 되고 그래야 이재명이도 나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시간 싸움이다.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법원을 압박해가지고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